진한 육향에 감칠맛까지 폭발하는 귀한 토종 한우, 호랑이 칡소를 소개합니다. 눈에서 한 번, 입에서 또 한 번, 먹을 때마다 반하는 담양의 별미를 소개합니다. 매서운 찬바람에서 피부 건강을 지키자 겨울철 노화와 기미를 막는 효과적인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초보부터 베테랑까지 누구나 오케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아빠들의 육아 꿀팁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지연입니다. 네, 요즘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 볼 때 아이고 너희들 보기 힘든데 귀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주변에 어린아이를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광주도 한동안 출산율이 낮았는데요. 오랜만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작년 한 해만 광주 신생아 수가 6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이 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첫 소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훈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아주 진기한 동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보는 순간 우와 자태가 남달라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이야!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대나무의 고장 담양입니다. 그곳 중에서도 무정면인데요. 이곳에 얼룩벌룩 무서운 호랑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다하다 호랑이까지 만나야 되는군요. 자, 과연 어떤 건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야, 오늘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무서운 호랑이요. 일단 소문의 진상부터 파악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이거 담양 무정면에 그 호랑이처럼 생긴 뭔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들으셔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셔요. 어르신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네. 여쭤보면 저 이 알려주시거든요. 담양 네. 무정면에 호랑이처럼 생긴 뭔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혹시 좀 아시는 지혜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모르시는 눈치인데요. 없어요, 아버님? 전혀 모르는 분이신데요? 자, 시작부터 위기입니다. 이 동네 많이 키우는 것 중에서 좀 호랑이처럼 문양 있고 막 그런다는데, 아버님? 그러면 커를 갖고 이야기한 거 아닌데? 어? 아니, 소가 얼룩덜룩한 소가 있어요, 아버지? 그러죠. 칙소라고 네. 이 무늬가 있는 소들이 있어. 그거가 보다, 아버지. 근데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한우, 그 다음에 뭐 이 젖소 이런 거는 좀 다른데 이건 칙소라고. 그러면 고 문양이 약간 그렇게 얼룩덜룩해요, 아버지? 그래 이제 부시당 많이 넣으면 이렇게 시커먼 거. 아, 실거분이. 오, 그럼 그 소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요 밑에 가면 농장 있어요. 아, 요 밑에? 내가 아버님한테 왜냐면 제작진이 알려주진 않아요. 아, 이쪽으로 갑니다. 숙소 맞을까요? 마을 어르신이 일러준 방향을 따라 도로변 옆으로 한 농장이 나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저 마을에서 어른들한테 여쭤봤더니 호랑이 닮은 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서 왔거든요. 그래요? 예. 백화에 보면은 그 호반우가 나와요. 호반우. 예, 예. 오. 근데 이제 이 소가 일제 강점기에 수탈이 거의 되다시피 해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 소가 우리 국내에서 소멸될 위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28년 전에 그 소를 알게 돼서 이제 여태까지 이어온 거죠, 사실은.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들어가서 좀 이 소를 좀 만나볼 수 있나요, 아버님? 아니 그럼 여기서 네.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아,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독도 하고 네. 방역복을 좀 입으셔야 됩니다. 방역 지침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꼼꼼한 절차를 거쳐 드디어 농장에 입성했습니다. 우와. 아니, 보니까 얼룩덜룩한 소가 있네요, 진짜. 이게 호피무늬 호반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 호랑이 칡소는 호랑이 무늬와 칡넝쿨을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한자어로는 호반우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토종한우로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이 무늬는 소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서 같은 칡소라도 모양과 진하기가 모두 다 그러면 여기 다르다고 합니다. 있는 이 친구들이 다 그 호랑이 닮은 칙소라는 그 뜻인가요? 네, 그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칙소 무늬가 네. 100%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통 유전자가 똑같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늬 있는 것들끼리
재배를 해도 전부 100% 한우로 나왔다가 네. 7, 8개월 안에 네. 변하는 소가 있고 네. 이렇게 까맣게 되는 소도 있고요. 맞아, 흑소처럼. 이게 앞으로도 이게 몇십 년이 가야 거정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직소는요, 혈통 관리가 까다로워 번식과 보존이 쉽지 않은 소인데요. 현재는 울릉도와 강원도 등지에서만 소수 농가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남에서는 담양이 유일합니다. 이 저 직소 아니 어떤 계기로 이렇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 28년 전에 처음에 갔다가 네. 틱소를 봤어요, 내가. 오. 이제 한 10개월 된 소인데 네. 이렇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칙소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 8번 들어가서 그분한테 사정해서 이렇게 인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 갔던데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봐야지, 사실은. 예. 그럼 본격적으로 힘 좀 써볼까요? 호랑이 직소 농가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소 먹이주기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직접 배합한 사료를 발효시켜 먹이는데요. 이게 이제 한 번 발효해서 또 올려도 2번 발효한 겁니다, 이제. 아, 2번 발효한 거예요? 예, 예. 와, 완전 이 변신 로봇 같은데, 아버님? 와, 막 기계가 팍 되고. 오. 배합된 사료가 기계에서 한 번 더 골고루 섞이고 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사료 운반 트럭까지 옮겨집니다. 오늘따라 어째 몸이 좀 편하다 싶던 순간 역시나 할 일이 생기죠. 네, 사료를 주기 전에 이 먹이통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데요. 이게 아무리 기계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다 사람 손이 필요하긴 하네요, 아버님. 그렇죠. 이래야 소들도 기분 좋게 밥을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먹이를 줘볼까요? 이 농장에서는 사료를 사람 대신 차로 뿌립니다. 와, 신기한데요? 저 이런 장면 처음 봤습니다. 야, 완전 편리해졌는데요? 완전 자동화. 이야. 보셨어요? 이렇게 있으면 고기를 삥 사료가 고르게 공급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참가 따순가 이렇게 한번 아,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예. 오, 따뜻한데, 아버님? 그래야 소도 건강하죠. 하지만 차로 사료를 줄 수 없는 곳은 직접 챙겨야 하는데요. 호랑이 직소는 일반 소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 먹이부터 관리까지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크기보다 과정, 속도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어지는 축산 농가 일은요. 소들이 편히 놀고 쉴 수 있도록 바닥에 톱밥을 새로 깔아주는 작업입니다. 푹신푹신함은 물론이고요. 위생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동물들 생활 환경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이런 게 다 소들의 컨디션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다 깔았어요. 대단해요. 편해 보여요. 아, 네, 아버님. 저희들도 안 해요,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죠. 왜냐면 너무 이웃자를 좋게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고생한 저를 위해 아버님이 시원한 물 한 잔을 주신다고 해서 냉큼 따라가 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이게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 안반수입니다. 알고 보니 소들이 먹는 물이에요. 야, 좋은 거 많이 먹네요. 어떻습니까, 물맛이? 아니, 너무 맛있네, 아버님. 그렇죠. 아니, 물맛이 꿀맛이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물을 먹어야 소들도 건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지금 요 한 친구가 계속해서 물을 먹으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호랑이 직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이곳. 그렇다면 힘든 점은 없을까요? 이제 제가 465도까지 늘렸다가 이제 이게 상장률이 늦다 그랬잖아요. 네. 등급도 2등급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계량이 안 됐으니까. 뭐 꼭 희생 정신은 아니지만은 좀 자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어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토종한우의 명맥을 지키기 위한 하루 일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000평 규모의 축사 위쪽에도 연구를 위해 관리 중인 소들이 더 있어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하는데요. 모두 합쳐 150두의 소를 돌보는 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애정 없으면 못하겠어요. 못하죠. 먹어보고 오잉? 맛있으면 먹으면 되고 맛없으면 안 먹으면 통화하시는 되는데 거예요? 생각만 하시면 통화하시는 절대로 안 거예요? 됩니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라이브 하려고요. 저기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데, 아니, 누구세요?
저 오늘 여기 머슴입니다. 머슴이요? 예. 아니 머슴은 전데? 머슴이 둘. 아드님. 아들입니다. 아니 근데 혼자 막 중얼중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라이브를 제가 방송을 하는데 네. 제 하는 일기 하루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네. 라이브와 영상을 번갈아가면서 소비자분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와서 좀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니 그러면 이 직소가 또 이제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좀 일할 거리가 좀 있나요? 제가 일 만드는 공장입니다. 무서운데요? 엄청 많아요. 저 진짜 빵 터졌어요. 와, 이러려고 섭외한 거죠? 오늘 잘 이러려고 섭외한다, 걸렸네요. 이 사람들이. 말솜씨가 역시. 아들은요, 담양 읍내 전통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니 먼저 가시더니 지금 막 뭘 하고 계세요. 네. 와, 이 라이브 방송하고 계신가 봐요. 들어갈 수 좋은 있어요. 들어갈 수 상황에서 있어요. 라이브 방송. 들어오세요. 예, 예.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옷을 받치고 한번 들어와 주세요. 그래야죠. 그렇습니다. 풋산업은요, 한복이 일상입니다. 그러게요.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들어오셔도 돼요. 와, 지금 뭐 라이브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네. 와. 그러면 일단 제가 또 도와드리다 왔으니까 네. 라이브 또 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저희가 라이브 방송 저희가 함께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거든요. 이 아들 장문현 씨는요 부모님의 일을 이어받아 도축부터 손질, 판매, 홍보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요. 매일 SNS와 이 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호랑이 직소의 가치를 꾸준히 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먹어봐야 또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직소 이 농장부터 쭉 제가 이제 동행을 했는데 어떤 부위가 어떤지 또 맛을 좀 봐야 되니까. 네. 호랑이 직소는요 일반 한우에 비해 지방이 적고요 근육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생고기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부위는 요 다리살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신선하겠어요.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말해주세요. 어때요? 쫄깃쫄깃 맛있겠어요. 와 고소한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잡내가 없어요. 정말 깔끔하고요. 이 기름기보다 살코기가 꽉 찬 느낌이라 고기 본연의 맛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많은 소고기를 먹어봤습니다만은 이 직소 같은 경우는 일단 입안에 진짜 이 진한 육향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네요 진짜. 부위로 먹으면요 육즙과 고소함이 더해져 풍미가 더 살아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호랑이 직소는 냉동육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개체수가 많지 않다 보니 언제나 신선육으로 내놓지는 못하지만 도축 직후 바로 냉동하면 고기의 신선도가 가장 좋은 상태에서 멈춰 귀한 고기의 맛과 품질을 소중히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도톰이 있다면 여 전라도 담양에는 전설의 고기 칡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먹어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고기를 제가 안전하게 판매해 보겠습니다. 자, 담양에 오시면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식소 화이팅!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토종 호랑이 직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이름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호랑이 직소. 저 화면을 보면서 참 생김새랑 이름이랑 어울린다 싶었는데 그런데 이 호랑이 직소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단 처음 들어봤는데 줄무늬도 그렇고요. 이게 확실히 저희가 알고 있던 한우랑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소 의상을 좀 한번 입어봤거든요. 이렇게 소를 보면서 멋있다라고 느낀 건 처음이었는데 직소는요 우리나라 토종 한우 중에서도 정말 귀한 소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약소, 약이 되는 소다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니 그 귀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정말 귀한 손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맛도 확실히 다르던가요? 맛이요. 달라요. 고기에 깊이가 있다 일어나는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한 입 맛보는 순간 이 고소한 육향이 쭉 올라왔는데요. 근육이 탄탄해서 이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하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씹을수록 맛이 살아난다. 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야. 네.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또 직접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오셨잖아요. 호랑이 칡소가 이렇게나 맛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평소에는 이제 아드님이 길거리 홍보 행사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칡소를 좀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열심히 동분서주 하시는데 이 호랑이 칡소 키우는 과정이 정말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갑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토종 한우의 명맥을 쭉 이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또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리 토종 한우 이 선택지에 넣으셔서 꼭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한솔 씨가 특별한 여행 즐기고 왔다고요? 네, 제가 담양에서 맛있는 식도락 여행을 즐기고 왔는데요. 이 지역만의 특색과 전통을 살린 맛깔난 한상 지금 만나보시죠. 지역의 특색이 그대로 담긴 음식은 그곳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온기를 간직한 돌판짜장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손맛, 그리고 담양의 상징인 대나무를 활용한 특색 있는 디저트까지 눈과 입이 즐거운 담양의 별미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남다른 맛 이야기를 찾아 도착한 곳은 담양군 금성면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로 붐비는 모습인데요. 제 레이더망에 포착된 바로 이 음식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담양의 특산물인 대나무를 이용해서 저희가 재면할 때 된잎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돌짜장 전문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메뉴인 짜장면이 담양의 대나무를 만나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댄잎가루를 넣어 은은한 초록빛을 띠는 이 면이 이곳의 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이 중요하잖아요. 된잎가루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좀 더 소화도 잘 되고 면도 훨씬 쫄깃쫄깃하게 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게 있어가지고 된잎가루를 이용해서 재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짜장면의 핵심은 바로 진한 짜장 소스죠. 각종 채소와 고기, 해산물을 넣고 센 불에 볶아줍니다. 여기서 두 번째 킥, 바로 짜장면의 맛과 온도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저희가 돌판입니다. 돌판 온도 같은 경우는 면이 좀 늘러붙는 걸 고려해서 한 200에서 230도 사이로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담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댄잎 돌짜장, 돌판만큼이나 그 인기도 뜨거운데요. 와,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세요. 엄마가 워낙 짜장면을 안 좋아하셔요. 어른들은 좀 그러잖아요. 속 더부룩하다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맛집이다 보니까 한번 와서 드셔봅시다 했더니 이런 짜장면 처음 보신다.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계속 당긴다고 할까? 부대낌이 없군요. 그렇죠. 네, 실과 바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이라면 짜장면의 짝꿍은 바로 탕수육. 무조건이죠. 최고죠, 최고죠. 여기에 바삭함과 쫀득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진미채 튀김까지 곁들여주면 맛도 식감도 풍성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와, 짜장 소스 끓는 것 좀 보세요. 돌짜장에 탕수육 그리고 진미채 튀김까지 정말 먹음직스럽죠. 맞아요. 오, 이게 바로 담양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돌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알록달록 색깔들이 너무 예뻐요. 오, 위에 튀김도 올라가 있고. 진하게 볶은 짜장 소스와 식감을 살리기 위해 뿌려놓은 튀김 토핑들을 잘 섞어줍니다. 한 마리 통으로 올라간 오징어도 먹기 좋게 잘라주면 먹을 준비 끝. 보통 짜장하면은 잘 섞어야 돼요. 그 면이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짜장면이니까. 근데 여기 짜장면은 재료가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워낙 푸짐해서 면은 진짜 거의 거들 뿐? 뜨거운 돌판 위에 담긴 짜장 소스가 면발에 깊게 배어서 그 풍미가 확 느껴지고요. 이거 좀 묻히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짜장면은. 살짝 느끼하다 싶을 때 이 매콤한 파김치를 얹어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안이 개운해집니다. 파김치와 짜장면. 여기 제일 짜장면 예뻤어요. 매력은 진짜 계속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진짜 푸짐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해물들 그리고 아까 다채롭게 맛을 더해줬던 고구마 튀김, 감자 튀김까지 함께 어우러졌을 때 폭발하는 감칠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 탕수육도 한 입 맛봤는데요. 달짝지근한 소스에 푹 찍어 먹어보니 튀김옷은 쫀득하고 고기는 부드러운 게 정말 짜장면과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맞아요. 와, 정말 맛있겠어요. 저 짜장면과 배고파요. 탕수육. 이건 또 하나의 별미 진미채 튀김인데요. 진미채 튀김이요? 무슨 느낌일까 특이한 궁금해요. 게 여기는 또 탕수육에 진미채 튀김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또 오징어 튀김과는 좀 다를까 싶기도 하고.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정말 맛있어요. 저거는 약간 굴을 사랑하시는 분이 좋아하거든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튀겼을 때 더 바삭함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짜장면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매력 만점 댄잎 돌짜장 담양의 별미로 인정합니다. 맛있겠어요, 진짜. 댄잎 돌짜장만큼이나 존재감 톡톡히 드러내는 또 하나의 별미를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되게 고즈넉한데요? 여기는 뭔가 식당이 아니라 할머니 댁 같아요. 항아리도 있고. 마당 한편에 줄지어 놓인 장독대들을 보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의 전통을 지켜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별미를 맛볼 수 있을지 기대가 커졌습니다. 저희 식당은 전라도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한상 차림의 전라도 한정식이에요. 이곳은 무려 10번이나 블루리본을 받은 전라도 전통 한정식 맛집인데요. 3대에 걸쳐서 남도의 깊은 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테이블이 밥상이 없어요, 밥상이. 없어요. 어디서 지금 먹어요? 어디서 먹어야 어디서 될까요? 먹어요? 네. 테이블 어디 갔어요? 아니 이렇게 상이 통째로 온다고요? 아이고 심지어 감사합니다. 2명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불고기부터 육전, 수육, 떡갈비 등 남도의 맛이 차곡차곡 쌓인 한상 차림. 보기만 해도 배가 든든할 정도로 푸짐함이 남달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손님이 오시면 저희는 이제 음식을 뭐 이렇게 그 식탁에 차린 게 아니고 상 차림을 해서 들고 가서 손님 앞에 내드리는 게 저희 그 전통의 그 예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 집에 오시는 천사 오시는 귀한 손님들 그 정말 대접하는 느낌으로 향을 차려서 정말 정성껏 들고 가는 게 화려함보다는 오래 지켜온 전통의 방식과 손맛을 고집하고 빠름보다는 반찬 하나하나에 천천히 정성을 더합니다. 손이 많이 갈 텐데. 불고기 맛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맛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급하지도 요란하지도 않게 차분히 채워지는 한상. 그렇게 완성된 한상 차림 앞에서는 단순히 밥을 먹는다기보다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물씬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졌거든요. 이 한상이 진정한 남도 한상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니까 그 밥상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메인 메뉴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 뭐부터 먹어야 돼? 어느 것 하나 자극적으로 튀는 맛이 없고요.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게 그야말로 한정식의 정석이었습니다. 떡갈비에 불고기에 다 맛있겠어요. 와우. 이쯤 되니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맛의 비결이 궁금해졌는데요. 포인트가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뭔가 그 있는 반찬 하나하나에 장맛이 좀 느껴져요. 이 떡갈비도 간장 소스가 있잖아요. 그 장의 깊이가 있다 보니까 이 소스 자체가 되게 막 단짠단짠하는데 그 간장의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이곳이 지켜오고 있는 전통은 상을 내어오는 방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의 11대 후손인 윤혜경 할머니를 시작으로 3대째 이어지고 있는 맛의 비결은 바로 손수 담근 장에 있는데요. 야, 깊이가 장 다르겠어요. 맛으로 음식 맛이 바뀌잖아요. 지금 몇십 년 된 장 이제 저희 할머니 때부터 그 담그셨던 장이 지금도 있는데 정말 장 맛이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저희 식당의 맛을 좌우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되게 그것도 저희 집 자랑이에요. 오랜 시간 장독대에서 천천히 익어온 장들이 모든 음식 맛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남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음식 많지 않았어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젓가락질 하느라 바쁘셨겠어요. 와 진짜 더 이상은 못 먹어요. 젓가락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였는데 왜 원래 할머니 집 가면 음식으로 혼난다고 하잖아요. 먹어도 계속 음식이 나오고 딱 그 느낌이에요.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너무 많이 먹었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식폭행 당하셨네요. 배불러서 그만 먹는 줄 아셨죠? 하지만 아무리 배가 불러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습니다. 오직 담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를 찾아 자리를 옮겼는데요. 담양하면 대나무, 대나무하면 담양이죠. 사장님께서 직접 만든 대나무 장식이 돋보이는 이곳에서 맛볼 오늘의 마지막 별미, 바로 대통 양갱입니다. 오호. 다른 이제 뭐 카페나 뭐 식당에서 드실 수 있는 양갱은 이제 좀 전통적인 뭐 흑임자 팥
뭐 이런 종류의 양갱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맛이 과일 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대통 양갱과 대통 치즈케이크는 담양에서 꼭 먹어봐야 할 디저트로 손꼽히는데요. 아, 역시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답게 디저트도 이렇게 대통에 너무 예쁘게 담겨 있거든요. 제가 살다 디저트 그릇이 대통인 건 처음 봐요. 와, 너무 예쁜데요? 어떻게 먹어? 약간 하트 모형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라봉, 사과, 블루베리 등 과일마다 다른 매력이 담겨 있어서 조금만 늦어도 맛보기 어려울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보통 양갱하면 조금 어른의 디저트 아닌가 싶은데 양갱은 진짜 아이들도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우리가 것 먹는 뭐 같죠. 젤리 같은 식감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번엔 대통 치즈케이크를 맛볼 차례. 야, 너무 예쁜데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치즈케이크인데 지금 댄잎가루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치즈의 그 깊은 풍미랑 부드러움 느껴지면서도 댄잎의 약간 쌉쌀함? 대통에 담긴 양갱과 치즈케이크는요, 보기에도 예쁜 데다가 맛까지 좋아서 여행 기념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야, 만약에 담양 여행 가면 잊지 않고 좀 사와야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담양에서 따뜻한 식사, 푸짐한 식사, 그리고 특별한 디저트까지 만나봤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먹어보니까 저만 먹기 너무 아쉬운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담양으로 와서 맛있는 식사, 특별한 디저트까지 만나보세요. 여행지에서의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곳에서 만난 한 끼가 아닐까요? 정성으로 차려낸 한상을 마주하고 익숙한 음식에서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달콤한 디저트로 마무리한 담양 미식 여행. 여러분도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별미를 찾아 담양으로 떠나보세요. 네, 저희가 보통 짜장면 먹을 때 면이 불면 맛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면이 불기 전에 급하게 먹느라 좀 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돌판 짜장은 그런 걱정 없이 마지막 한 입까지 따뜻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온기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댄잎을 넣어 만든 면이라 그런지 색감도 예쁘고 또 식감도 쫄깃쫄깃한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유, 저는 또 그리고 그 한식 한상 차림 임금님 수라상인 줄 알았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많아서인지 상을 통째로 들고 오시더라고요. 네, 푸짐하죠. 정말 한 상 꽉 찼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직접 손수 담근 장으로 하나하나 완성한 반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수라상 부럽지 않죠. 전통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라서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식사의 마지막 디저트까지 챙겨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네,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대통양갱 요거는요. 색감도 알록달록하고요. 또 과일 맛이 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무조건 좋아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맛이 다양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고요. 또 그리고 양갱과 치즈케이크가 대나무통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념품으로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담양 여행 즐기실 때 대나무 숲 쭉 둘러보시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별미도 맛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도시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위해 부산 경남의 아빠들이 떴다. 서툰 초보 아빠부터 베테랑 대디까지 아빠들의 육아 현장을 함께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가는 부지런한 육아 그 현장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저도 이 자리까지 성장을 해온 것 같은데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가 높은 것이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들의 사랑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가족들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경남 양산의 어느 아파트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세 딸을 키우는 딸부자 아빠 형기 씨입니다. 형기 씨네는 서로 닮은 듯 다른 연년생 자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참참 우리 귀여운 막둥이 예담이도 있답니다. 자, 정리하자. 자, 가자. 정리합시다. 얘들아 너네 아빠 말 잘 듣고 있지? 어때요? 셋을 낳으면 셋 다 성격이 다 다르죠?
아, 너무 달라요. 식습관도 다르고 또 생활하는 방식도 틀리고 또 약간 스타일도 틀려서 이제 예솜이는 이제 양식 같은 거 좋아하고 약간 빵 종류를 좋아하는데 둘째는 과메기를 좋아해요. 6살이 과메기를 네, 먹어요? 과메기랑 미역이랑 첫째, 둘째도 잘 먹는데 얘도 지금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예. 다미는 잘 먹는구나. 일단은 컷컷 NG 이모가 스케치북이랑 색연필이랑 사왔는데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모 오늘 되게 예쁘게 화장하고 왔는데 이모 그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섬세한 완벽주의자 K장녀 예솜이, 자유로운 영혼 예봄이. 두 자매는 왠지 그림 스타일도 다를 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어색하지? 자, 스케치북. 여기다가 새 거에다 그려볼까? 오! 도구를 받자마자 그려나가는 예봄이와 달리 일단 관찰부터 시작한 예솜이. 과연 어떤 그림이 탄생할까요? 이모는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풀밭에요. 풀밭에 서 있어요. 이거는 뭐야? 딸기 그리고 와, 왕딸기가 있는 풀밭에 이모가 서 있구나. 이렇게 긴 머리 그려준 거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뻐요. 이모 머리 길면 예쁠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아버님, 봄이랑 소미가 그림체도 다르고 예. 화면 구성도 되게 다르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네요.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그 결과도 다 다르고 아마 기질도 달라서 서로 다르니까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한 배에서 나와서 둘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아, 그러니까. 누구보다 부지런한 100점짜리 아빠 현기 씨. 하지만 딸들의 마음은 언제나 숙제인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없는지, 고민은 없는지 궁금한 게 많다고 합니다. 그림도 한번 살펴봤고 아까 아버님이 궁금해하셨던 그림 속에 숨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러 가려고요. 네, 함께 가시죠. 가시죠. 퍼포먼스 미술의 성지라고 불리는 부산의 한 미술센터를 찾았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볼 예정인데요. 원장님 잘 부탁드려요. 오늘 우리 아이들 뭐 어떤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봄이 소미 아버님과 함께 쿠사마 야요이의 점의 세계라는 주제로 퍼포먼스 미술을 할 건데요. 신나는 신체놀이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의 세계로 유명한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 자유로운 그녀의 예술 세계는 퍼포먼스 미술 수업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상자를 꾸며볼 건데요. 상자에 도트 사인펜으로 점을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물 귀와 눈, 코, 입도 있어요. 이거를 붙여서 귀여운 동물 상자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씩 상자를 골라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상자 꾸미기. 고민 없이 상자를 채워가는 예봄이, 신중하게 상자를 골라 정성을 들이는 예솜이. 같은 활동이라도 저마다 다른 아이의 기질이 드러나는데요.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시작하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성격도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성격이 자매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성향에 맞춰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뭐 지도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칭찬을 할 때도 언니처럼 해봐, 동생처럼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너는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멋져. 너는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려줄 수 있어서 더 멋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성향에 따른 칭찬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점이 그려진 풍선으로 신체 활동을 해봅니다. 어떨 땐 대화보단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며 노는 시간이 더 효과적인데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규칙과 조절을 배우고요. 함께하는 상대의 표정과 몸짓을 살필 수 있는 공감 능력도 발달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아빠와 함께하면 더 재밌죠. 선생님, 풍선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이렇게 잘 놀아요. 그냥 단순히 던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활동에도 또 의미가 있겠죠. 차분한 소미 같은 경우에는 풍선을 높게 던지거나 손으로 치는 동작을 통해서 내재된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요. 봄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워낙 넘치는 친구다 보니까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속도와 힘을 조절하면서 자기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와, 미술 활동에서 체육 활동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이번엔 커다란 벽이 도화지가 됩니다. 좋아하는 색으로 마음껏 칠하다 보면 아이들의 상상력도 자라고요. 비어있던 벽을 채워가며 성취감도 함께 느끼는데요. 아, 또 이 멀리에서 보니까 느낌이 틀리네요. 또. 그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를 알겠죠. 그림이 점점 채워지고 있거든요. 아니 진짜 봄이랑 소미는 물감 하나 이렇게 잘 해주면 하루 종일 놀겠어요. 그러게요. 저 오늘 보니까 또 몰랐던 게 이렇게 미술에 더 관심이 있는지는 매일 뭐 그림 그리자고만 얘기 들어서 그냥 좋아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체험은 나만의 점묘화 그리기. 점으로 하나둘 그림을 채워가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내심까지 길러보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작품 정말 예쁘죠? 선생님 오늘 이렇게 체험을 활동하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림 통해서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점묘화를 그릴 때도 그렇고 저기 벽에 보시면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은 저 글을 보면서 아까 그림을 한참 집중해서 그리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걸 보니까 평소에도 아버님께서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뢰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유대감면서도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늘 이런 체험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아직까지 아빠와의 유대 관계가 좀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도 되고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 시간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답이 없는 것이 육아라지만 이렇게 꾸준히 마음을 쏟는다면 아이도 아빠도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부지런한 육아 첫 번째 시간 아버님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애들하고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 또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집에서 이제 또 같이 아이들과 미술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봄이랑 소미는 오늘 재밌었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 풍선놀이. 또 봄이는 또? 풍선놀이 재밌었어. 아빠하고 또 이렇게 미술놀이 하면 좋겠어요? 네. 응. 아빠도 놀아주세요. 부지런한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웃게 합니다. 저는 또다시 아빠들의 육아 현장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네,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나 히터 때문에 피부가 쉽게 상하는데요. 특히나 어르신들 중에는 피부가 심하게 가렵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게다가 김이나 잡티도 여름철 못지않게 진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겨울철 피부 노화 관리부터 기미, 잡티 예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서운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겨울이 되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는 맞아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네. 보습제를 좀 잘 발라도 어르신들 중에는 여기저기 좀 가렵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습니다. 이유가 좀 뭘까요? 겨울철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찬바람이잖아요. 네. 바람이 불게 되면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니까 추워서 난방기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아까 히터 말씀하셨고 어딜 가든 전열기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저하가 되면 정상적인 피부 기능을 유지하는 피지샘, 한샘에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그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공격은 계속 가해지고 보호막은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좀 힘들어지죠. 네, 그렇게 해서 건조증이 생긴다면 사실 너무 가려워서 맞아요.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생기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맞아요. 있을까요? 건조하게 되면 일단 가렵게 되죠. 가렵게 되면 피부가 균열이 오게 됩니다. 건조하게 되면서 그 균열 사이에 피부에 상재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존재하지만 건강할 때는 별일이 아니지만 약해지면 침범했다가 염증을 일으키는 애들. 그래서 감염이 되면서 감염사인 붓게 되죠. 뭔가 진물도 나오게 되는 거고 더 그럼 다 가렵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악순환되면서 건성 습진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겨울이 되면 특히나 어르신들 피부 맞아요. 관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혹시나 또 주의해야 할 분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약간 고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니까 피부 보호막이 약해지고
또 한 가지 당뇨 환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부에서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항암 질환자들 그리고 어린 애들 중에 아토피 애들 많이 있잖아요. 만성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네. 저는 특히나 겨울이 되면 개인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기분 탓인 건지 아니면 겨울엔 정말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노화다 하라 그러면 나이를 먹었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피부에서 어떤 변화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왔다. 잔주름이 좀 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의 아까 건조함과 그다음 피부 장벽, 피부의 탱탱함을 유지하는 데서 많이 알려진 콜라겐들 아시죠? 그렇죠. 콜라겐 먹기도 하고 네. 먹는 거 특별히 도움은 안 되지만 맞기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유지하고 있는 탱탱함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건조함 속에서 무너지게 돼서 잔주름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겨울이 오면 약간 노화가 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원장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번 겨울에 저 진짜 피부 관리 열심히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제를 알아야 대비를 더 맞습니다. 꼼꼼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겨울철에 피부 건강 해치는 요인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찬바람을 많이 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히터 같은 거라든지 장시간 틀어놓는 것 좀 맞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샤워는 좀 오래 하고 또 사우나 같은 거 오래 하고 탕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피부 보호막이 약해져요. 그리고 과한 세안제를 쓰는 경우에 피부 장벽도 약해집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샤워 좀 네네. 뜨끈하게 오래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찔린 상태인데 네네네.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이 피부 노화 개선에 좀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조함을 피하기 위해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까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샤워는 간단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이요? 네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샤워 직후에 보습제를 충분히 꼼꼼하게 발라준다가 중요합니다. 보습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어떤 날은 보습제를 막 듬뿍 발라도 건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이런 걸 속건조라고 이야기하는 것 네네네. 같은데 네네. 혹시 이 속건조를 잡아주는 꿀팁도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속건조가 되면 기본적으로 보습제를 충분히 샤워 직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이미 건조한 이후에 발라보면 늦는 거고 3분 내에 발라주는 게 좋다. 그리고 꼼꼼하게 바르고 가급적 유분기가 좀 있는 걸 많이 추천해드려요. 겨울에는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애들 거 베이비 로션 같은 거 바르는 거, 애들 거 뺏어다가 좀 바르시는 거 그런 거 중요하고 그리고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LDM 같은 초음파 관리라든지 요즘 한참 많이 알려진 PDRN이 PN이니 무슨 연호 주사니 아니면 뭐 제품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좀 피부가 거칠어지다 보니까 각질 제거도 자주 하게 되던데 이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주 몇 회 네. 정도 해야 괜찮을까요? 각질 제거는 이제 종류 약간 나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화장품 잔존물이라든지 어떤 노폐물 그다음에 화장을 지우는 정도는 디그리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토너라든지 알코올로 닦아내잖아요. 그 정도는 자주 하셔도 상관없고 홈케어 제품은 한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고 병원에서 방문해서 클리닉에서 하시는 건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스킨 턴오버 주기에 맞춰가지고 4주에서 6주 잘 모르시면 2달에 한 번 정도 하신다 하는 거고요. 필링은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네. 그 절세 미인들, 양귀비 네. 그분들의 대부분들은 필링 전문가들이었어요. 과일을 발효시켜가지고 그물로 먹기도 하지만 바르기도 해서 피부를 항상 그게 이제 각질 전문 날리는 거고 그러면 화장도 잘 먹고 결국에 피부 미인이 절세 미인이 되고 많은 걸 얻게 된다라는 역사 교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각질 제거도 저희가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의외로 겨울에 기미나 잡티가 좀 진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맞아요.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자외선이라는 거는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방심하는 순간 선크림을 안 바르게 되면 저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겨울이니까 뭔가 순한 것 같다 그러진 않아요. 그냥 총량, 낮에 자외선 총량 자체가 시간이 짧으니까 낮 시간이 네. 그게 적은 거라서 그 선크림을 충분히 좀 바르는 게 좋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미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기미 되게 싫은. 그래요? 네, 나쁜 놈은 아니에요. 원래 역할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피부에 자외선이 노출되면 피부가 세포 자체가 핵이 노출돼 가지고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들끼리 서로 사인을 주고받아서 색소세포한테 야 빨리 뭔가 만들어 보여줘라고 하죠. 근데 우산을 딱 펴요.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하필 우산 색깔이 까만 거지. 그래서 까만 우산을 써가지고 우리 세포에 있는 핵을 보호한다. 그게 바로 기미예요. 그러니까 기미를 만든 사람을 탓해야지 왜 기미를 탓하냐고. 보호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기미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좀 억울합니다, 기미가. 근데 여성분들은 또 기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선크림을 잘 발라도 자꾸 기미가 생긴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많습니다. 네. 좋은 선크림 고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은 어떤 선크림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어떤 거 보고 고르시나요? 병원에서 팔다 남은 거? 유통기한 가까운 거?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좀 제품들이 좋고 기본적으로 선크림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 지수가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말씀드리면 UV A, B, C가 있거든요. A는 좀 더 길게 들어가고 B는 중간, C는 약하게 들어가는데 UVC는 피부에 암을 유발합니다. 굉장히 나쁜 놈이죠. 근데 다행히 들어오진 못해요. 오존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UVA와 B가 들어오는데 이때 좀 더 길게 들어온 UVA는 실내에 있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있어서 해가 뜨자마자 선크림을 발라라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밤에 어두워지기 전까지 그러기 힘들고 가급적 외출할 때는 꼭 바르시는 게 좋고 UVA를 프로텍션하는 그 지수는 PA라고 있어요. 자, 네. 보시면 한 번씩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그다음에 4 플러스까지 있는데 되게 2, 3단계 이상이면 괜찮은 표현이고요. SPF라는 거는 나머지 UVB를 선택할 때 고르는 지수인데 Sun Protection Factor라고 지수 1당 시간을 나타내는데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SPF가 10 정도다. 그럼 150분, 180분, 20이다 하면 300분. 6시간, 8시간. 자, 그럼 길면 길수록 좋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지수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도 표현하기도 하고 강도라는 표현도 쓰니까 높은 걸 쓰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실내에 있는 경우랑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해변을 가는 거랑 아니면 정말 햇볕 센 괌 이런 데 놀러 가는 경우는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제품을 고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덧바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침에 바르고 일상생활하면서 지워져 버리면 더 이상 보호막이 없는데 아침에 발랐으니까 난 끝이야 하는 순간 또 자외선이 공격을 하게 되고 다시 까만 우산 기미가 올라오고 우리 또 기미를 욕하게 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선택하는 건 요즘은 웬만한 제품들이 다 좋으니까 덧바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꾸준히 잘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미나 잡티는 한 번 생기고 나면은 지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맞아요. 이게 요즘은 종류도 다양해서 맞아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관리 방법도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이 질문이 저한테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색소를 어떻게 홈케어를 하느냐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보습 관리,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종일 말씀드리지만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습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밌는 가운데 본인은 지성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번들번들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분들 중에 악건성이 있어요. 나는 너무 건성이야. 피부에서 너무 수분이 없어. 너무 말라 죽겠어. 그래서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짜가지고 마지막 보호막을 형성을 했는데 나는 지성이야 하면서 기름방을 벗겨내면 이제 피부가 더 손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성이냐 건성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민감한 피부에서는 비타민C가 그렇게 좋지만 다른 대용품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수분 관리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시고 맞아요. 바르는 거의 중요성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맞아요. 말을 요즘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올바른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또 수분 보충이고요. 수분 보충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되게 과일이나 또 야채 위주로 많이 섭취를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피부 노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색소도 중요하지만 또 비만도 중요하니까 또 과일 비만이 한참 요즘 과일은 100년 전 과일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양과 당도만의 승부라서 가급적 야채로 많이
네. 먹는 거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 비타민 C 따로 이제 그 과립형도 나와 있고 그런 것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항산화 제품이 또 대표적인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 같은 것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수분입니다. 수분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근데 원장님 보습제도 잘 바르고 식습관도 좋게 바꿨는데 그래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피부 장벽에 손상이 왔고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 거니까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홈케어는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메디컬 스킨케어 영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솔루션 스킨 부스터라든지 아니면 그 LDM급의 어떤 초음파 관리 장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LED 힐라이트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하셔서 장벽도 돌리고 어떤 질환도 고치셔야지 개선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의와의 상담이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 하나만큼은 당부하고 싶다. 네네. 이런 말씀 있으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요. 하나는 보습제, 또 하나는 선크림.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네, 습관을 바꾸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꿀팁 잘 기억하셔서요. 겨울철 피부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원 씨. 달력을 2월로 넘기니까 딱 보이는 게 있죠. 뭔지 아세요? 설? 맞습니다. 바로 설 명절입니다. 네, 설이면 음식 준비하시느라 주변 챙기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이 올해는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는 알뜰 혜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진행 중인데요. 2월 22일까지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이나 광주 상생카드를 쓰시면요. 혜택은 더 커지는데요. 특히 광주에서는 지하철 공사 인근 가맹점에서 상생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20%까지 환급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설맞이 할인 이벤트를 준비 중이니까요. 잘 확인하셔서 알뜰한 장보기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